(64페이지) 무신정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론 정도 알아야 되겠죠? 네, 권력을 잡았던 순서 정도. 정종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최우. 최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최이라고도 한다. 최이. 자, 무슨 정치했다고요? 중방 정치했다고요? 경대승이요? 마찬가지로 중방 정치했다고. 대신에 경대승은 중부를 살해했기 때문에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도방이라고요. 이건 신변 보호입니다. 네. 신변 보호 목적이고요. 중방은 기존에 있었던 뭐예요? 군사 합의체 기구라고요. 군사 합의체 기구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의체 기구에 들어나요? 상장군과 대장군 중심의 국가 중심 운영 체계입니다. 상장군, 대장군 중심. 이의민 갑니다. 이의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방정치를 한다고요. 중방정치. 대신에 도방이 안 나와요. 왜? 경대승이 30살에 요절해 버린다고요. 30살에 요절해요. 이의민이 굳이 경대승을 죽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요절했기 때문에. 자기는 중방만 필요하지 여기는 도방이 등장하지 않아요. 최충원 갑니다. 최충원 이의민을 죽여요. 왜요? 이의민이 역모를 깨하고 있다고요. 역모를 깨하고 있다고요. 신라를 부흥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꾸고 있다고요. 이걸 들통난다고요. 그래서 최충원이 이걸 제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최충원은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죽여도 똑같이 도방이 설치된다고요. 그런데 더 한층 강화됐다고요. 집 안쪽과 집 바깥쪽과 같이 경비가 강화됐다고요. 그래서 예도방과 내도방, 이거 7급 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야 돼. 최충원은 예도방과 내도방을 같이 잡았다고. 도방할 때 예도방, 내도방 나오면 무조건 최충원이에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중방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고요. 뭐라고요? 교정도감이라고요. 교정도감을 통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고요. 교정도감 밑에 다시 장관 하나 임명한다고요. 뭐예요? 교정별감이라고요. 이때부터 교정별감도 등장해요. 네. 교정별감도 일종의 장관입니다. 네. 교정별감으로 통해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고요. 최우갑니다. 최우는 아버지도 물려받을 때 도방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특수군이 하나 만들어지죠. 최우는 뭐 만들어져요? 삼별초인데 뭐가 만들어져요? 마별초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찬가지 자기 아버지 했던 그대로 물려받으면 돼. 이걸 뭐라 불러? 교정도감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삼별초의 구성, 자, 봐. 삼별초 구성 요소는 뭐죠? 세 개 부대가 있다는 얘기죠.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원래 삼별초는 뭐에서 출발했다고요? 야별초에 출발했다고요. 기억할 거. 별초라고 하는 것은 군사집단을 의미해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군사집단을 의미하는 거고. 야는 뭐죠? 밤야자를 쓴다고. 밤에 순찰을 도는 경찰이라는 뜻이에요. 순찰을 도는 경찰이라는 뜻이 되겠지. 네, 반섭력이 많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개경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별초들이 주둔하면서 경계를 쓰고 군 역할과 경찰 역할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군, 몽골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잡혔던 애들이 다시 풀려나서 여기 합류해서 만든 게 신의군, 삼별초입니다. 마별초는 말마자가 들어가 있죠. 말마자가 들어가 있죠. 뭐죠? 말을 탄 의장대라고 보시면 돼요. 멋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말 탄 의장도 멋진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시내를 할보해 와요.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정조 손하산 행차할 때 보시면 되게 멋있거든요. TV 볼 땐 별로 못 없는데요.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되게 실감나요. 왜? 이 말소리가 죽이거든. 발굽소리가 죽이거든. 이 돌에 따르닥 따르닥. 이게 한 50마리 100마리 가봐요. 따르닥 따르닥. 음악소리 같아요. 멋져요. 이게 최후 정권식입니다. 됐죠? 요걸 기초로 일단 가자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있겠죠. 정중부가 누구예요, 선생님? 경대승은 어느 인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요 암기 정도는 가야 됩니다. 자, 순서 물어볼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암기하라고 그래요. 정경이채입니다. 이렇게.
정경일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또 이런 시간에 또 별도로 또 하겠지만 최소한도 정경일체 직권 순서 정도는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갑니다.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봉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다 보니까 이 봉기를 얘기 안 했네. 자, 다시 추가합니다. 지배층의 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반란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로 구분돼요. 기존의 기득권자들은 이제 지배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층은 이제 완전 핍박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제하층민들이거든요. 자, 정중부 때 지배층의 반란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잡아보죠. 조이총의 난, 김보당의 난, 그 다음에 교정승려의 난, 또는 기법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법사의 난이라고 돼. 네, 이렇게. 이게 지배계층의 반란이에요. 나는 정중과 같은 무인 계급 싫다는 거예요. 네, 지배층의 반란. 피지배층의 반란도 있습니다. 네, 이게 공주 명학소 사건입니다. 공주 명학소의 난입니다. 누구죠, 여기?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망이 망소의가 난을 일으켰다. 평생 동안에 공주에서 수탄을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다. 자, 경대승 때 봅니다. 경대승 때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의 반란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입니다. 전주 간노의 난입니다. 전주 간노의 난. 이음인 갑니다. 이음에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있습니다. 김삼이, 효심이 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 부운동과 같이 이음인과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삼이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효심이는 울주에서, 오늘 울산 강릉시가 되겠죠? 울주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최충원 시기에 대표적인 피지배층 반란이 있죠.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입니다. 물론 먼저 사전에 들켜서 처벌을 받게 되죠. 최소한도 이 정도로 한번 알고 가보자고요. 네. 이런 시간에 또 할 거고 문제풀이도 계속 또 할 거고 계속 끊임없이 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보험기의 공통점 옳은 걸로 고르세요. 망이 망소의 잡았죠? 망이 망소의 여기입니다. 중중품. 최근 트렌드는 요겁니다. 요게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줄 아는 거 뭘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권력자가 잡혔을 때 난이 일어난지 끊임없이 물어본다고요. 매칭을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중부 때, 경대승 때, 이민 때, 최충원 때 매칭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명학소의 난, 제 위에 나와야 되겠죠. 자, 남방의 도적이 봉기가 있는데 두 번째 주문이에요. 그 중에 그 큰 세력이, 큰 자인 김삼이는 운문에 천거하고 효심은 초전의 운구에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불러 모아 주현을 공격했다. 김삼이 효심 여기죠? 김삼이 효심 여기 이민식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풉니다. 신라 부흥을 내세웠다. 신라 부흥은 방금 얘기했던 김삼이 효심 말고 또 있어요. 그 앞에 나온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걸 동경의 난이라고 불러요. 동경의 난. 동경의 난이다. 동경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거죠? 경주죠. 동쪽에서도 동경이라는 얘기예요. 경주에서 밀란이 발생됐다. 이게 일종의 신라 부흥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이비하고 패자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동경의 날 신라 부흥운동을 깨했다. 두 번째, 무신정권기에 발생하였다. 예, 전부 다 무신정권기에 발생.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고요. 몽골의 침입에 한가했다. 몽골의 침입에 한가했다. 무신정권 시기에. 전체적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 건무세주 수탈에 저항했다. 이거 무신정권 이후의 내용이고요. 임술련 농민봉기가 확산되었다. 임술련 농민봉기는 우리 알다시피 한참 뒤에 1862년 얘기입니다. 예. 임술련 농민봉기 1862년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지도에 표시된 민중 봉기와 봉기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아시는 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조이총, 최강수, 망이망소이, 전주관노, 이연년, 그 다음에 만적, 이비패자, 효심, 김삼이 전부 다 무신 정권 시기에 일어났던 봉기입니다. 자, 표시된 민중 봉기의 배경으로 옳지 않는 것, 이와 같은 봉기의 원인이 아닌 것,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무신들의 권력 다툼이 가져온 전국의 혼란 속에 지배층의 수탈이 강화되었다. 맞죠? 포합적인 무신 정권을 탓하고 정권을 다시 국왕과 문신에게 되돌리려고 하였다. 되돌리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2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뭐죠? 권력을 다 잡기 위해서 힘을 썼다고요. 얘네들 뭐라 불렀어요? 네, 명칭이 하파라고 부릅니다. 정정부 경대성 이임은 최충원이 하파라고 불렸다고. 밑에 사람들이 왕은 전하라고 불렀겠죠. 전하를 불렀겠지만 이 사람들 하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하파라는 명칭을 썼다. 이런 것도 적어놔야 돼. 선택 지문 같은 거 나올 때 틀리면 안 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계 사회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을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합니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했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운둔하여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면서 애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여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를 임무에 따르도록 경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 최충원 정권 와보세요. 최충원 정권 시기에 진우를 후원합니다.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을 후원했다. 지금 여기 나온 인물은 진울입니다. 최충원 나오면 스님 나오면 무조건 진울로 가야 됩니다. 진울. 됐죠? 원래 진울이 처음 결사운동을 한 것은 대구에서 출발하죠. 대구 팔공산에서 출발합니다. 대구 팔공산에서. 그러는 다음에 순천으로 가게 되죠. 네. 오늘날 순천 송광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송광사 이름이 오기 전에 최충원이 사액사원을 만들어준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 이름을 수선사라고 이름을 지어준다고. 수선사. 그래서 송광사에서 하는 게 뭐예요? 수선사 결사운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불려요. 결사. 오늘날 송광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송광사를 명칭 삼가지 않은 시기니까. 수선사 결사운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사란 종교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결사란 단어는 일종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신앙 결사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수선사란 내 몸을 갈고 닦는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수선사란 내 몸을 갈고 닦아야 한다. 교정승려처럼 부패하거나 다른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승려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거,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수선사 결사운동입니다. 이게 진울입니다. 최충원의 조교정으로 지원을 받는 게 최충원이었다. 왜요? 정화운동 하겠다니까 지원해 주겠죠. 진울입니다. 꼭 잡으셔야 돼. 최충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진울입니다. 살펴보죠. 가장 적절한 것. 이 시기에 제기된 사회현상. 변발, 호복, 조언 등이 풍습했다. 이것은 원간섭기. 무신정권 이후에 나타난 얘기죠. 13세기 상황이죠. 가묘를 세워 제사를 하는 예제가 확산되었다. 이건 성리학에 들어오는 때예요.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가 이게 성리학의 최고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묘를 지었다. 사당을 지었다는 뜻이야. 집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성리학의 율법에 따라서
집을 짓고 거기에 매일 제사 지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고려 말에서 조선까지 성리학이 유래되고 난 이후 시기를 얘기합니다. 지방에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 했던 거. 우리 신라 말에 처음으로 호족이 등장해요. 신라 말 때 고려 초 때. 신라 말 고려 초 때 호족이 처음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호족, 선종, 풍수지리, 육두품 다 반신라적 성향이 나고 이때 호족이 처음 등장합니다. 김삼이, 효심이, 봉기를 비롯한 농민의 천민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자, 여기죠. 답은 이걸로 하겠지만 채충을 하면 가장 더 가까운 답은 만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죠? 네. 문제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걸 여러분한테 바꾸라 할까 말까 하려다가 일단 플러스 이렇게 여기다가 김삼이, 효시 플러스 여기다가 만적에다가 체크해 놓을까요? 더 정확한 답을 요구한다면 채충원의 진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은 만적의 난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커진답니다. 플러스 만적의 난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있습니다. 4번. 다음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의 사건으로 가장 근접한 것. 상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상소문. 무신정권 시기의 상소문 누가 있어요? 아까 쭉 적어놨잖아요. 최충원의 봉사 10조. 봉사라는 어떻게 글을 쓰고 이렇게 봉했다는 왕에게만 볼 수 있게 딱 봉했다는 얘기 보지 못할까? 봉사 10조. 1, 2, 3, 4, 5. 우리 잠깐 필요한 것 제가 쭉 적어드렸죠. 자, 보자고요. 국왕의 참의설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리를 택하여 들어오세요. 근래의 관제에 끝나게 많은 관직을 지어서 녹봉이 부족하게 됐으니 원제도에 따라서 관리를 수에 줄이세요. 이거 아무리 했죠. 숫자가 많습니다. 줄이세요. 근래 배설하시니 공사전을 빼앗아 토지를 변병하고 국가의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니 토지 대장에 따라 원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어떻게 봤어? 진주 목에 있는 토지를 다 받아갔어. 말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세금을 거두는데 향료의 행포와 건세가에 거듭되는 징수로 백성의 생활이 곤란하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하여 금지하세요. 세금 적게 거두란 얘기. 근래 각 지역의 관리들은 곡물진상을 구시로 약탈행위를 일삼고 사치하기도 하니 곡물진상을 금해주세요. 이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의 사실로 가장 근접한 건 뭐냐고 물었어요. 최충원 시기입니다. 최충원 시기입니다. 최충원의 최측근 인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문인 중에 이규보라고요. 이규보가 여기에 최초로 서방의 첫 채용된 인사라고요. 서방은 뭐 하는 것입니까? 최후가 서방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문신들의 수기기관이라고. 자기 집에 문신들을 들여서 업무를 보게끔 한다고. 로테이션 시킨다고. 계속 24시간 돌린다고. 왜? 공문서 지방에 수없이 날라오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서방이에요. 서방에서 이규보 같은 인사가 처음 등용되고 최충원 시기에 이규보가 등장한다. 이규보가 쓴 책 물어보겠지. 뭐 뻔하지. 뭐예요? 이규보가 쓴 책이 뭐예요? 동국 이상국집이지. 이걸 알아야 세 가지가 나왔을 때 꼭 여러분이 동명왕편이 답이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동명왕편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동명왕편 기본을 알아야 되고 주목 얘기잖아요. 고려공투에 주목 얘기를 적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불러? 서사시라고 그러잖아. 영어무대 일대기를 쭉 파노라마식으로 전개하는 방식 서사시라고 그러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상정, 고금, 예문이 1234년에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죠. 기록이 있습니다. 최초에 뭐가 되는 거지 이게? 발견된다면 금속 활자본이 되겠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되겠죠. 근데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상에만 최고가 되는 거죠. 1234년에 만들어진 상정, 고금, 예문. 다른 게 아니고 궁궐에서 하는 예법에 대한 서적입니다. 세 번째. 글씨 잘 쓴 사람들이 적혀 있네요. 신품, 사현, 유신, 탄현, 최우, 김생. 여기가 고려 사람이고요. 여기는 통일신라 시대 하대 사람입니다. 글씨 잘 쓴 유신, 탄현, 최우. 이게 전부 다 동국이상국에 다 실려 있다고요. 이규보가 이 시기에 썼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동명왕편을 지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다 잡아야 되겠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세 가지 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선택지 틀린 지문 갑니다. 1번 12목을 설치했다. 이건
성종. 12목에 뭘 파견합니까? 목사를 파견하죠. 목사를 파견. 12목 이용을 하진 않죠. 8목으로 축소되죠. 그죠? 8목으로 축소한 왕도 알아야 되겠죠. 현종. 성종 12목, 현종 8목. 인구수가 감소함을 해서 12목에서 8목으로 감소하는 것들. 동명안배에 지어졌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전국을 5도 양계로 구획했다. 5도 양계로 구획했다. 성종 때 출발했던 것들이 현종 때 가서 완성이 되기 시작했다. 사신간 제도, 기인 제도가 있었죠. 사신간, 기인 제도는 태족 왕건식이죠. 사신간과 기인 제도. 사신간은 지방에 있는 호족과 부호장의 임명권을 가지게 주는 거죠. 권한과 책임을 주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인 제도. 지방 호족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을, 자제들을, 호족의 자제를 잡아다가 서울에, 개경에 세워놨다. 이게 바꿔봐야 되잖아요. 무슨,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궁궐을 수기한 수기병으로 쓴다고. 써놓으세요. 기인제도는 애들, 자제들 잡아놓는다면 수기병을 쓴다고. 궁궐 수기병. 숙비, 병. 머무르는 숙, 지킬 있자. 궁궐에 머물러서 지킨다. 수기병을 하고 있다고요? 밥값은 해야지. 밥 주니까 밥값은 해야지. 이게 기인제도다. 유사한 게 하나 있죠. 통일신라 뭐가 있었습니까? 상수리제도와 기인제도 구분해야 돼. 통일신라는 상수리제도, 고려는 기인제도, 조선은요 경제리제도. 다 유사합니다. 지방 호족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상수리, 기인제도, 경제리도. 가끔 상수리하고 기인제도를 살짝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향소 부곡을 일반 구역으로 바꿨다. 다르게 표현하면 향수 부곡이 소멸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조선 초에 가야 돼. 조선 초가 가야만이 향수 부곡이 소멸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 초에 양이 증가될까 감소할까? 증가하지. 해방됐으니까. 네, 증가되겠지. 5번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현원 행차에 보현원만 하나만 가지고도 잡아야 돼. 보현원 밑줄 그어야 돼. 보현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것이에요. 정중부가 보현원이라고 하는 절에서 무관복장을 해도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하죠. 무관복장을 해도 모두 죽여달라. 아니, 문관복장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무관이 무관을 죽이면 안 되지. 문관복장을 하는 자를 모두 때려 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현원에서요.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앵 하고 한 게 아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수바퀴를 하던 중, 수바퀴는 무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이나 칼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다는데 손숫자니까 수바퀴예요. 오늘날의 태권도나 태견 정도 생각하면 돼요. 수바퀴를 하던 중 대장군 이소홍이 상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자 문신 할례가 이소홍을 만났습니다. 할례, 이소홍 뺨을 때리며 대장군이라는 자가 어찌 병사 한 명을 이기지 못하느냐. 이소홍, 뺨을 맞고 계단 아래로 떨어져 내가 젊은 문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한단 말인가. 그 옆에 보고 있던 정중부가 났습니다. 성난 목소리로 내 이놈 할례야. 이소홍이 비록 무신이긴 하나 벼슬이 산품인데 어찌 이처럼 심하게 모욕하는 것이냐. 이게 빠진 부분이 막 수염에다 막 불도 태우고 이런다고요. 얘들에게 수염을 길잖아요. 그죠? 불 태운다고요. 화상도 있고 이런다고.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입니다. 문신들이 무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폭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쟤네들은 매일 절간에 놀려다니면서 왕을 데리고 절간에 가서 술 처먹고 여자 와서 술 따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고기 구워 먹고 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골라서 한다고.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일명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 사실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왕의 장인인 김움돌이 발화를 일으켰다. 신라 신무랑 때. 네. 두 번째, 묘총이 칭제에 거는 것 건국정보를 주장했다. 저 앞에, 그죠? 1135년 인종 때, 1135년 인종 때 얘기. 의종이 왕에서 쫓겨나고 거제로 추방됐다. 의종 밑줄 그치고 쫓겨난 왕이 의종이고요. 새로 옹립한 왕은 명종입니다. 의종 쫓겨나고 다시 새롭게 명종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의종 때문에 영웅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의종을 죽이고 합파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의정을 중에 합파의 자리에 온 사람이 이의민입니다. 예. 유배지에 가서 이의민이 의정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의민이 확 뜨는 거예요. 오늘 말처럼 예. 확 뜨는 거야. 오늘 말처럼 확 떠서 벼락스타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자겸이 왕실의 예책에 대해 권력을 독점하였다. 아까 방금 했던 인종 때 1126년의 얘기입니다. 인종 때 1126년 얘기입니다.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게 출정하였다. 이건 1135년 9년 차입니다. 이렇게 김부식의 출정 1135년 이렇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봉기의 공통점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명학소에 망이망소의 난 등이 무리를 모아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두 번째, 남방의 도적이 봉기하는데 그 중에 세력이 큰 자는 김삼이는 운문에 운구하고 효심은 초전에 운구하여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모아 주현을 공격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봉기의 공통점이 뭔가 뭐? 자, 어느 시기인가 볼까요? 공주 명학소니까 첫 번째는 정중부 시기,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이니까 이의민 시기. 공통점은 그 뭐죠? 무신 정권 시기 가장 대표적인 지배층의 피지배층이에요. 피지배층의 밀란이죠. 못 살겠다는 거죠. 니네는 지배층에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힘들다는 거죠. 네. 피지배층의 나이죠. 자, 보겠습니다. 신라 부운동을 내세웠다. 신라 부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김삼이 효심이지 공주 명학소 나랑 관계없죠.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에 발생했다. 정중.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몽골의 침입이 한가에 일어났다. 몽골의 침입이 한가에 일어난 것은요. 처인 부곡민. 경기도 영인의 처인 부곡들. 김윤호가 데려간 것들. 처인 부곡. 용인이죠. 오늘날에 처인 부곡민들이 김윤호와 힘을 합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지문에 이어가는 거. 몽골의 침입이 한가에 대충 일어났다. 김윤호 하나 또 있죠. 아까 김윤호 찾아 빨리. 충주 전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고 말고 김윤호 다시 갑니다. 충주 간노이나 몽골 침입 때 이건 충주입니다. 이거는 무신정권시 간노의 난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충주의 간노들이 힘을 합쳐서 몽골군을 몰아냈다고요. 몰아내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양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양반들이 간노들을 몰아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막 죽이기까지 한다고요. 그 당시에 양반들이 하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싸우기로 했어요. 네, 간노하고 양반군들이요. 그래서 정작 몽골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양반들이 다 도망갔다. 도주했다고 다 도망갔다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김윤호하고 간노만 남았다고. 얘들이 죽기 살기 싸웠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공을 다시 얘들이 와가지고 얘들이 다 차지했다고. 그리고 간노는 상당수 희생을 당하게 되고, 물론 이제 김윤호에 의해서 해방이 되죠. 신분 해방이 됩니다. 그만큼 김윤호가 어때요? 자신은 승병이기 때문에 커다란 관직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이자들에게 신분 성량을 시켜달라고 요구해. 다 성량시켜줍니다. 국가에서도요.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 당시 우리 이정자들, 그 다음에 우리 양반 계층들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내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 도망가는 거고, 끝나고 나면 그걸 내 공으로 다 돌리는 거고, 반대하는 애들 갖다가 처벌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네.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정작 최하층에서 열심히 싸운 반면에 이정자들과 양반 계층들은 국민의 눈에는 거의 사람으로 안 보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가장 한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사회 문화 파트를 가야 되는데 많이 풀지 못할 것 같은데 좀 애매모호한데 풀기가 몇 문제 풀고 끝나야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푸는 걸로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시간이 좀 애매모호한데. 10분 정도 돼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책 덮는 거야? 분위기 덮는 분위기? 알았어. 네, 알았어. 여기까지 풀고요. 네, 여기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